자,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그죠? 88,800원, 거의 9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인데,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그리고 정보 뉴스들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금리를 통해서 한번 삼성전자가 빠진 문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빠진 이유는 결국에는 AI 반도체 HBM이죠, 그죠? HBM. 이제 그러면서 빠지고 빠지다 보니 이제 뭐 이재용에 대한 어, 능력 그리고 내부 혁신이 없다. 회사 내부 이야기까지 나와버리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가가 원래 안 좋을 때는 빠질 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뉴스들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도배를 하면서 마치 삼성전자 망할 것처럼 떠들었는데 뭐 못 따라간 건 사실이죠. 실적도 거기에 대해 반영을 한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올라갈 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매도자가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거고 이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지만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시기는 요 구간 때부터입니다. 그죠? 요 우리 엔캐리 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 증시 국가 대비 일본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가장 좁았습니다. 밴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본 금리가 이제 올라오고 한국 금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한국 금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어, 일본 돈을 빌려다가 한국 증시를 산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명 엔캐리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만 이렇게 타격을 입었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 금리 미국 금리 그리고 유럽 ECB 금리보다 항상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습니다. 똑같거나 항상 높았습니다. 특히 유럽 금리보다는. 그죠? 근데 이게 2023년 5월부터 처음으로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재작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똑같이 3.5까지 올렸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 우리나라면 3.5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서 2023년 5월 달부터 유럽 ECB 금리는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미국은 5%까지 올라갔고 우리는 3.5에서 머물렀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일본 금리 같은 경우는 요 바닥에 있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니 유럽 금리에서 일본 금리를 빼도 아직 유럽은 버틸만 하죠. 그죠? 근데 한국 금리는 못 올라오니 외국인들이 엔캐리 자금에서 일단 한국 주식물부터 팔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니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이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의 70% 가까운 비중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연끌족들도 많이 생겼고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에서
더 올라 버렸다면 아마 경제가 휘청거렸거나 부동산이 크게 주춤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3.5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도 부동산 자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은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4.5까지 올렸고 우리나라는 못 올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들이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엔캐리가 아니더라도 연기가 요쪽에서 유럽이 좋구나 미국이 좋구나 하면서 돈들이 여기로 다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들어온 엔캐리 자금은 빠져나왔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런데 저번 달 1월 달부터 유럽이 4.5 금리에서 지금 3%, 우리나라 금리 3% 똑같아졌습니다. 그죠? 네, 똑같아졌습니다. 22 금리랑. 아직 미국은 여전히 높은 단계지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한국 증시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이 된 시점이, 자, 요때부터입니다. 뭐, 좀 제가 차트를 넓게 보시면 요걸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이 된 이유가 유럽 증시에 디커플링 된 이유는 단 하나, 우리나라 경제 취약점이 그대로 보여줬던 그 시기는 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5월부터 유럽이 우리 국내 금리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요 구간이죠. 그죠? 요 구간부터, 자, 이렇게 제가 차트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 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제 이 구간부터 유럽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시점. 그리고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유럽 지수, 유로스톡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오죠. 2023년 5월. 자, 봅시다. 요 구간이 5월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차트. 요 구간입니다. 5월 달에 아마 이쯤일 겁니다. 5월.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 전까지는 여기 보시면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보다 요 마딘에서는 더 강하게 올랐죠. 그죠? 그리고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 딱 이 구간부터, 요 구간부터 우리가 못 따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유로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독일은 더 강했고. 그죠? 이때부터 디커플링이 시작된 겁니다. 왜? 조정 같이 받았고, 여기서 한마디 더 뻗어나간 게 미국, 유럽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행보하면서 종목별로 기가 막히게 죽여놨던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싸워볼 만한 시기가 됐다. 왜?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리가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지만 유럽이랑 한국이랑 금리가 같아졌다.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는 상당히 저평가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단순 금리로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삼성전자는 많은 악재와 이유가 있지만 저평가다. 저평가인데 여기서 삼성이 조금만 변화를 준다면 지금 하는 HBM이나 이번에 뭐 반도체 또 있죠, 그죠? 중국 관련 반도체 뭐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된다면 단순 수급 논리로 봤을 때 그리고 금리 논리로 봤을 때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트라이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른 주식들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음. 추가로 다음 주에 한국 증시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 건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번 딱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 거래 대금도 붙고 좋은데 아직까지 현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로 포지션 놀이를 하는데 선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를 현물로 바짝 한번 들어오는 시기 그 시기면 저는 이 수급이 빠져나갔다는 수급이 이제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뭐 수급이 이 정도만 들어와도 주가는 여기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이제 시장이 국내 시장이 조금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오늘 올려드린 영상은 금리로 보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금리로 보는 한국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2023년까지는 5월까지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올렸으나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유럽이나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같이 올리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적 취약성도 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부동산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버티고 있지만 유럽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랑 유럽은 3.0, 3.0 금리가 같아졌습니다. 여기서 유럽이 우리보다 금리를 한 번 더 내리거나 더 약해진다면 우리 증시는 더욱더 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너무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HBM, 허가 어떻고 저떻고 뭐 반도체 중국이 디램이 막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금리 문제입니다. 어차피 미국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대비 우리 금리가 높아진다면 특히 유럽이죠. 유럽 이십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다는 뜻이고 유럽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돈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에 대한 공포는 조금 사라져도 된다. 우리가 엔캐리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만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엔캐리 공포 때 막 코스닥 그거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하지만 이제 금리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랑 금리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도 엔캐리 자금을 빌려서 투자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 거냐 유럽을 팔 거냐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디를 팔 것인지 예전에는 우리가 작년 8월 달에는 유럽이 금리가 높고 우리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팔았죠. 왜냐하면 간격이 좁아지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금리가 좁아질수록 엔캐리를 빌려서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때려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팔면 같이 팔겠죠.
저는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겁니다. 엔캐리의 공포는 이제 국내 주식은 덜하고 오히려 다른 쪽이 한번 휘청 걸릴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뭐 이번에 또 만약에 엔캐리 공포가 현실화가 된다면 뭐 이렇게 살짝 흔들렸다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제 금리로 풀어보는 어 삼성전자가 업종 대표주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증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고 시간이 되면 추후에 영상을 한국 증시를 지금부터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독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마무리들 잘 하시고 또 시간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